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미분양 관리 지역은 6곳으로 늘었고 미분양 아파트도 증가했습니다. 지자체들이 미분양 해소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이달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에 재지정돼 도내 미분양 관리 지역은 6곳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미분양 관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2015년 6월 1,892세대에서 2016년 906세대로 줄었지만 2017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는 6,238세대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미분양 아파트는 원주 3,352세대, 동해 1,016세대, 춘천 527세대, 강릉 526세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고성은 지난해 44세대에서 올해 466세대로 급증했고 속초는 351세대로 93% 늘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미분양 관리 지역이 확대되면서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신규 아파트 승인 제한과 함께 각종 심의 규정을 강화하고 승인된 아파트는 분양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획 중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전면 제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접수가 돼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분양률의 추이를 보면서 분양 승인의 시기를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 대책 마련과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 기준을 마련을 한다든지 정책을 좀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요. 주택 임대차 분쟁 문제들이 나타날 소지들이 높아서 임대차 분쟁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던가. 도내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아파트 13,000여 세대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여 미분양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2019 평창 남북평화영화제가 올해 처음 개막해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했듯이 영화로 평화를 만들어간다는 게 기획 취지입니다. 황구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관을 짊어진 남성이 북한산 형제봉을 오릅니다. 3년 전 개성공단의 기업 대표자들이 폐쇄된 공단의 현실 속에서 남북의 관계 단절을 한탄하며 장례식을 올렸던 그 관입니다. 공단 임직원들이 느껴왔을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전시되고 있습니다. 남북 제작진이 함께 만들고 14년 전 남북 동시 상영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왕후 심청.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힘을 모아 제작했던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특별 전시전에서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를 상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작품을 같이 만들고 3년 동안 또 같은 날짜에 2019 평창 남북평화영화제가 1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평창에서 개막했습니다. 한반도와 같이 남과 북이 분단돼 있고 남북한이 함께 참가한 평화올림픽의 의미가 더해진 강원도에서 기획됐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 7편 등 반전, 난민 등을 소재로 한 전 세계 영화 85편이 상영됩니다. 북한말 맞추기와 북측 명소 가상현실 체험, 북에서 유행하는 놀이 등 북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수제비가 북한말로 뜨덕국이라는데 수제비를 이렇게 실제로 뜯잖아요, 저희가. 그런 점에서 뭔가 우리말로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진도 찍고 영화도 봐서 재밌었어요. 영화를 통해 평화를 알리기 위한 남북평화영화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내년에도 2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로 이곳에서 찾아뵐 예정이고요. 또 새로운 문화적 체험을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1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는 평창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부가 포항 삼척간 동해선 철도를 2022년까지 전철로 개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척시는 동해 삼척 구간이 낡고 굴곡이 심해 제속도를 낼 수 없다며
대체 노선 신설을 거듭 건의했습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포항에서 동해 구간 동해선철도 178km를 전철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전철 구간으로 개설되고 있는 이 노선을 내년부터 4,875억 원을 들여 전철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시속 200km의 준고속 열차를 배정해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이 전철화된다 해도 삼척에서 동해 구간 13km는 제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삼척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가 굴곡이 심해 평균 시속 60km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또 도심지를 통과해 지역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주민 생활에도 불편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가 대체 노선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건의했습니다. 삼척역에서 도경역까지 6km를 신설해 동해 중부선과 연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존 노선이 오래되고 또 협소하고 또 굴곡이 심해서 지금 현재 최고 속력이 한 60km 나온다 그럽니다. 200km 이상 달려야 되는데 여기 와서 완전히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대체 노선으로. 삼척시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에 대체 노선 신설을 건의하고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2021년 확정 계획인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삼척시는 이 구간이 새로운 노선으로 건설되면 앞으로 KTX 열차 연장 운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살인 진드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진드기 기피제 자동 분사기 설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자 109명 가운데 강원도는 2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내에 설치된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는 춘천 80대, 원주 23대, 정선 15대, 동해 12대 등 205대에 불과합니다. 사망자가 2명 발생한 평창과 철원, 속초, 태백의 4개 시군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망상 2지구와 3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를 모집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위해 오는 26일 서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29일에는 동해시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 뒤 오는 11월 18일까지 시행자를 공모합니다. 망상지구는 지난해 3개의 사업지구로 분할됐으며 1지구는 동해 ECT 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이 시행자로 선정돼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9 원주 치악 국제 걷기 축제가 오는 10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펼쳐집니다. 원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3km와 5km, 10km와 20km, 30km의 5개 코스로 나누어 실시되며 치악산 달빛 걷기 5km 종목이 특별 이벤트로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부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 참가를 독려해 중국 요녕성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강원FC가 어제 수원 삼성전에서 유료 관중 5,823명을 끌어들이며 올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지만 홈 6경기 무패 행진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강원은 어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K리그1 26라운드 경기에서 한국영이 후반 15분 한 골을 넣었지만 수원 삼성에 1대3으로 졌습니다. 수원 삼성 타가트는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2, 3년 전부터 연중 수천 톤씩 잡히는 동해안 방어 자원을 어업인 소득과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오는 23일 동해안 6개 시군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방어 자원의 소득화 방안을 협의하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동해안에선 주로 가을과 겨울에 많이 잡히던 대방어가 최근 2, 3년 새 6월에서 7월에만 1,000톤 넘게 잡히고 있지만 대부분 남해안과 제주로 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하도급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시군과 함께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약 한 달간 강원도와 각 시군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이나 고발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국평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국평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품 우선 구매와 수의계약 금액은 2016년 6억 7천만 원에서 2017년에는 9억 7천만 원, 2018년에는 11억 9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북평산업단지는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군별 지원 규모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가 이달 말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수요조사는 내년 사업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각 시군 일자리 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은 강원도가 노동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2017년에 시작했습니다. 양양 웰컴센터에 조성된 농특산물 판매장이 이르면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양군은 농특산물 판매장 사용수익 허가 6차 입찰을 실시해 연간 사용료 805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은 인테리어를 한 뒤 이르면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이고 전통시장 상인 보호를 위해 가공품을 판매합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2일 시작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도내 7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치러지며 성적 통지일은 12월 4일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